네, 이번에는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백신 그리고 피해 지원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 준비 체제로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는 그 토론 왕이라고 불리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아유, 인터뷰 네. 기대가 네,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당 코로나19 대책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사가 있었죠.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 이야기가 있었고 또 오늘은 정세균 총리의 백신 추가 도입에 관한 그 진행 이야기가 또 언급이 있었는데 정부의 이러한 그 백신 관련 대응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최근에 우리 그 의회에서도 긴급 현안질을 통해서 K 방역이 성공이었냐 실패였냐 또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K 방역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야당에서 끊임없이 백신 확보 문제가 정부에서 늦장 대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12월 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보한 것이 뭐 4,300만 회분을 확보했다고는 했습니다만 네. 그것이 실제는 또 1,100만 명 그 회분만 했었다.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에서 또 늦었지만 대통령께서도 모더나하고 또 협상을 하시고 또 그 외에 뭐 얀센이나 다른 이제 뭐 파이자나 다른 회사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저희는 계약을 맺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다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요. 저희가 뭐 정부도 잘하면 좋겠지만 항상 뭐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야당에서 또 적절하게 지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코로나 어떤 대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짚으면 정부에 아쉬운 점이 많죠. 우리 네. 그 서울 동부구치소의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단기간에 재소자 네. 절반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늦장 대응을 하고 또 전수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주 이상 흐른 후에 전수조사를 하고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정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마스크를 쓰거나 개인 방역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저희가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여당 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견해 어떠십니까? 사실은 뭐 선별이냐 또는 뭐 보편 지급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그 와중에 이 월급을 받는 분들 중에 소득의 변화가 없는 분이 국민 한 50% 정도가 되고 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생활고가 2중, 3중으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집합 제한 금지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예 이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조차도 내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뭐 정부에서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4.15 총선 이전에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또 선거가 임박해서는 전 국민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이 저희는 이제 선거에 상당히 이제 반사 이익을 누렸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재정 건전성의 어떤 우려 때문에 선별 지급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7조 6천억을 국채를 발행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조가 이어지면서 3차 재난지원금도 연말에 재원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별 지원금으로 당연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1월 5일 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내에서 전 국민 지급을 하자. 네. 재난 또 그 위로금 형태로 지급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려가 됐던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또 전 국민 지급을 하자는 것은 자칫 이것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용으로 국민들에게 위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는 해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저희가 굉장히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네. 초기에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선별 지급이 높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 지금 네. 전체 지급하자는 것이 한 68% 정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향후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정이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보편 지급을 했을 때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그 예산의 혜택이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따져서 경기 부양의 효과 부분 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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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전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줘서 이것이 선거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오판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네. 실제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작년 9월에 그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님이 모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전체 지급했던 것이 선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전국민 지급 4차 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를 바라고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 네. 선택적 지급을 더 두텁게 할 것이냐,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토론 왕이 맞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4월 재보선 이야기 앞으로 이제 뭐 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또 이제 추후에 많이 나오니까 네. 또 그때 하도록 하고요. 4월 재보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당의 또 재보선 경선준비위원이시인데요. 국민의힘이 본 경선을 100% 시민의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이제 확정을 했는데 당내에서도 이제 왜 우리가 당원인데 왜 배제가 되느냐 이런 그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시민 경선을 확정한 그런 배경과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경선준비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에 저희는 해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일이 이제 기본적인 룰을 만드는 것이었고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관위로 넘겼는데 저희가 이걸 넘길 때는 네. 저희 그 당내 경선에서 1차, 2차 경선을 하게 되는데요. 1차 경선에서는 당원 대 일반 시민 비율을 2대 8로 했었고요. 네. 아니죠. 그 1차에서 100%, 예. 2차에서 8대 2였는데 지금 최근에 기조가 바뀌어서 1차에서 8대 2, 최종 2단계에서 10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마 부산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야권 후보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 안철수 후보를 좀 염두에 두고 100% 국민 경선이라는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당 내에서는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권에게 표를 줘야 된다는 게 12월 초에 한 50% 정도가 됐었고요. 12월 후반부에 가서는 56%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선준비위원회를 가동할 때도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나 민주당의 성비위 사건으로 부득이하게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반드시 저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에 좋은 인물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시민적 공감대를 얻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서 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그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당원 비율을 최소화하고 처음부터 이제 국민 여론
시민 그 여론조사를 네. 늘려야 된다라는 기조가 있었고요. 그것이 네. 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있지만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저는 당원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단일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 당내 초선 의원들, 의원님을 비롯해가지고 이 안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뭐 저희 당 내에도 훌륭한 후보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에도 과거에 우리가 뭐 정치 오래 하셨던 경험 있는 또 인지도 있는 많은 후보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선을 쭉 거치고 최종 단계에서 단일화를 하기에는 저희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경선 과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최소 5번의 토론회를 해야 네. 되고요. 자기 개인을 PR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3번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당에서 후보를 만들어놨는데 최종 단계에서 우리 당 후보로는 안 되겠으니까 야권 단일화 하자 했을 때 사실은 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허탈해지시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야권 단일화를 하려면 처음부터 뭐 당 통합을 하든 합당을 하든 아니면 그게 안 됐을 때 원샷 경선이란 형태로 같이 경선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또 입법 관련 현안도 좀 짚어볼까요? 지난주에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그 정인입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그 사건이 이제 공론화되기 전부터 아동학대 방지 관련 그런 법안들을 발의하고 최근까지 관심이 이제 높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통과된 정인입법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필요할까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2개를 저희가 발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학대가 발생한 주거지에 침입해 들어가서 네. 이 경찰관이나 아동복지 전담관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미인 형사상 책임 소재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수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목격한 목격자나 또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신고를 했을 때 본인들이 신변의 위협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또 네. 적극적으로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2개에 대한 이제 아동학대 범죄 처리 특별법이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또 향후에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할 때 아동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 검진할 수 있는 지표를 넣는 걸 저희가 또 포함을 시켰고 또 하나는 학대를 한 이 이제 학대자죠. 학대자가 아동학대 피해자가 입은 에 대한 어떤 심리, 정신적 또는 그 치료를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를 행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그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냈는데 앞에 2건은 이번에 통과가 됐고요. 뒤에 2건은 현재 심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의원께서는 현재 국민의힘 당내 청년당인 청년의힘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네. 앞으로 역할이나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또 오늘 방송 인터뷰 보니까 또 기대가 더욱더 되는데요. 올 한해 목표와 의정활동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당내 당으로 청년당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저희 네. 국민의힘이 최초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당내 청년당, 소위 말해 이제 청년의 힘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 저희가 정당에서 청년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청년들이 마음껏 이 안에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당에 제시하고 또 비판할 것이 있으면 가감없이 비판해서 이 당이 더 살아 숨쉬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에 뜻있는 청년들이 저희 당에 와서 마음껏 활동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해 나간다면 차세대 정치 지도자를 청년의 힘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초대 그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심히 고민하는 그런 청년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는 국민의힘의 부산의 토론왕 네. 황보순이 의원과 함께했는데 토론왕 맞으시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토론하는 게 질문을 좀 많이 더 준비했는데 쉬운 것 같아요. 다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셔서 네. 저희가 질문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 하니까 더 힘드네요.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모실 때 또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뉴스앤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